얘들아 좀 빨리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해가 완벽히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다 찍어서 어차피 올려놨어. 그러니까 그거 봐도 돼요. 알겠죠? 어차피 다 올려놨어. 영상이 좀 흩어져 있긴 한데. 27번이야. 내접 사각형 주고 AB가 지름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PB 이런 거 이어주면 여기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잡혀 있으니까 이 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는 바로 줄 수 있지. 사다리꼴 넓이 찾는 거니까 삼각형 두 개로 찾아도 되고, 사다리꼴 넓이 넓이 공식 이용해도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높이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 그럼 다시 이 코사인에 사인 곱하면 얘가 되고, 그 다음 이 코사인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얘가 돼. 근데 이게 어쨌든 선대칭성이 있는 등변 사다리꼴인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이 코사인 세타하고 뭐 잘라서 이 길이가 얘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났어요. F 세타는 밑변 더하기 윗변은 여기서 이거 두 개 뺀 거 2-4 코사인 제곱. 자, 얘 평균 내고 여기에 높이 곱해주면 이제 넓이가 되는 거지. 되죠? 이거 4로 묶으면은 1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근데 여기 사인 또 있으니까 3승. 자, 여기 이제 F 세트하고 이제 F 프라임 하면 돼.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AP랑 BP가 1대3이 되도록 하는 세타값 A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AP랑 BP랑 1대3이라는 건 BP가 3AP란 얘기죠. 이 사인 세타가 6 코사인 세타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탄젠트가 3. 탄젠트가 3이란 얘기는 이런 얘기지. 사인이 루트 10분의 3, 코사인 루트 10분의 1. 얘가 루트 10분의 3, 얘가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3 4제곱하면 요거 제곱이니까 100분의 81이야. 요거 계산하면 100분의 108-324가 되면서 답이 3번이 나와. 알겠지? 요거 27번 모양을 바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혹시 나오면. 자, 28번 갑시다. 근데 약간씩 벗어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안 벗어나요. 왜? 아, 그런 건 없어. 여기 접방도 안 들어가 있고 기가 막히게 다 이계도 함수랑 이런 것밖에 없어. 자, 28번 봐요. 자, 여기는 포인트가 이제 이거야.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x.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은 fx가 미분 가능하다 또는 연속이다, 이제 이런 조건들이 되게 중요하잖아. 이계도 함수를 갖는 fx라는 건 미분이 2번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이제 스무스하게 예쁘게 생긴 그래프라는 얘기야. 자, 두 상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2의 비승값 구하는 문제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저식이 성립하는데 항등식 하나가 주어진 거지. 그럼 수치 대입법도 가능하고 미분도 여러 번 가능하겠지. 그 다음 나에서 첫 번째 문장이 일단 눈에 띄거든. F-3이랑 F3이랑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이값 정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두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그 사이에 근이 하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찾아내야 돼. 어떤 F알파는 0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알파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얘가 포인트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F'E가 양수라는 건 뭐 어떻게 쓰란 얘기겠지. 나중에 쓰면 돼. 자, 갑시다.
자, 지금 fx가 이렇게 돼 있어. 5승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ax, b는 넘겨줄게요. 지금 이 문제는 a랑 b를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fx 분석을 통해 이 우변에 있는 함수를 그려라 또는 파악해라. 이제 이런 문제거든. 알겠지? 자, 근데 지금 fx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뭐밖에 없냐면 미분이 2번 가능하다는 얘기랑 그 다음에 절편이 하나 보장돼 있다 이 얘기밖에 없어. 맞아? 그럼 봐봐. 내가 어떤 알파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얘기야. 알파가 몇인지 몰라도.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다시 천천히 할까? 일단 요건 아니? 요건 알아요? 몰라? 곤란해. 이러면 곤란해. 이렇게 여기 알파가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 사이값 정리. 수학 2에서 배우신 거. 맞아? 윤기 알아? 난이 되고 있어? 저게 모든 경우에서 다 성립해요? 연속이면. 네.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면 안 돼. 왜냐면 이건 정리잖아. 네. 1 더하기 1 같은 거란 말이야. 네. 이걸 왜 줬겠냐고. 이런 해석을 하라는 거지. 알겠어? 걱정이다. 그럼 봐봐. 어쨌든 알파를 넣으면 좌변은 0이야. 그럼 우변도 0이 돼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함수는 gx라고 줄 거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쨌든 g 알파는 0이란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A, B 찾는 게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할 건데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 미분하면은 OFX의 4승이고 F' 하나 나올 거지. 근데 요 미분하면 3FX의 제곱이고 F' 하나 나오겠지. 그럼 어쨌든 FX가 계속 살아있네? 맞아? 그럼 여기도 알파 넣으면 몇이 될까? 0이 되겠지. 그치? 얘도 G'이 될 건데 여기다 알파 넣으면 0 됐으니까 여기는 G'에도 알파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찾고 싶은 힌트는 이제 이런 거야. 미분을 몇 번을 해도 알파 넣으면 계속 0이라고. 차수가 여전히 4승, 2승으로 높으니까 미분했을 때 각 항의 fx들이 계속 살아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미분 2번 한 식의 우변에 알파를 넣어도 0이 되겠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알겠어? 자, 갈게. 요렇게 되지? 그 다음 미분 2번 할 건데 미분 2번은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시고 저는 그냥 안 쓰겠습니다. 자, 요건 미분해요. 자, 요 A는 지워지겠지.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그치? 근데 그대로면 2x 플러스 1이고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어서 둘이 곱하면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 자, 얘가 뭐야? g 프라임 x. 자, 얘가 뭐예요? g2 프라임 x.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에 알파 넣어도 0, 여기에 알파 넣어도 0, 여기에 알파 넣어도 0. 그래서 이 문제는 끝이야. 오케이? 근데 봐봐. 자, G2'X를 0으로 만드는 그 알파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파를 구할 거거든? 근데 지금 분모는 이제 양수잖아? 그럼 이제 분자를 0으로 만들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0되게 찾아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x값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와. 그럼 그러면 이 알파는 마이너스 2일 거냐 1일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A 값도 구해보고 알파가 1일 때 A 값도 구해볼 거야. 자, 마이너스 2 여기다 다시 한번 넣으면 돼요. G2' 마이너스 2도 0이고 G' 마이너스 2도 0이고 G 마이너스 2도 0이란 얘기니까. 돼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를 여기 위에다가 넣으면 계산이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 시간 없어. 내가 계산해왔어. 자, 그 다음에 알파 1을 넣어주면은 (3분의 2가) 나와. 알겠어?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 탈락시키라고 이제 이 힌트를 준 거거든. 봐봐. 자, F'이 2가 0보다 크다는 힌트를 이용하려면은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야 돼. 첫 번째 식엔 프라임이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F'으로 묶으면 5fx의 4승 플러스 3fx의 제곱은 어쩌고가 돼요. 맞죠? 근데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 양수래. 오케이? 근데 봐봐. 지금 요거 몇 승이야? 4승. 이거 몇 승이야? 2승. 그럼 이것도 무조건?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게 양수겠지. 그럼 여기다 2 넣어도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계산이 이렇게 돼. 그래서 A 값이 17분의 1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탈락.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 17분의 이거 51분의 34고 이거 51분의 30이라서 얘가 너무 커. 알겠니? 그럼 A 값 구했으니까 이제 B만 구하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2 한 번 더 넣어.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2 들어갈 거니까 3분의 4고 마이너스 달리거든? 요게 B고 요게 A야.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최종 답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윤규 괜찮아? 표정이 깔끔하지 않은데? 쌤, 이 구할 때 그 위에다가 마이너스 2. 그렇죠. 이걸 이용한 거지. G-2가 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0.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간단한데 근데 이제 문제 속에 숨어진 뜻도 있긴 해. 해주겠어? 집에서 다시 풀어봐. 문제 속에 숨겨진 뜻도 있긴 해. 내 얘기 잠깐 들어볼래? 여기서 근 하나가 보장됐지. 그럼 이건 3중근이 보장됐고 이건 5중근이 보장됐다. fx의 3승으로 묶이기도 하고. 그치? 너네 수학투에서 3중근 갖는 애들 특징 기억나? 예를 들어 fx가 이런 3중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 1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 나이 스무스가 일어나죠. 스무스 포인트라고 배웠지. 2에서는 올라가요. 크로스 포인트가 일어나고, 그죠? 그렇지? 3중근을 갖는 애들은 이런 특성이 있거든. 만약에 fx-gx라는 어떤 형태가 3중근을 가졌다라는 건 있잖아.
이게 fx-gx 함수긴 한데 만약 gx가 어떤 직선이라면 원래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야. 그치? fx에서 gx를 빼서 차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된 거지. 그러면 원래는 이런 변곡점 같은 데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어떤 변곡 접선 관계에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도 있는 거거든? 내 말 들어봐. 얘가 삼중근이 보장돼 있잖아. 그러면 넘어간 이 함수도 삼중근이 보장돼 있어야 돼. 알겠어? 근데 봐봐. 이 함수는 ln 함수에서 직선을 뺀 거야. 그러니까 ln 잘 그려놓고 직선을 얹어주면 해석이 가능해. 근데 지금 ln 안에 있는 식이 몇 차식이니? 2차식이지. 얘는 축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진수가 최소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진수가 최소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근데 ln이라는 것은 밑이 2인 로그 함수니까 진수가 작을수록 작고 진수가 클수록 크죠. 로그 함수도 형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최소고 점점 증가해. 근데 너는 로그 함수 특징 얘기해봐. 증가가 어때?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지. 이건 무리함수나 이런 것보다 훨씬 증가율이 작은 게 로그 함수라고 배웠죠. 그래서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가. 알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네들이 열심히 미분 2번 해가지고 미분 2번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이계도 함수를 아까 봤었잖아. 그치? 0되는 거 찾았더니 알파가 뭐랑 뭐가 나왔지? 그렇지. 자, 이 변곡점이 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하는 이 변곡점의 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2고 여기도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하는 이 변곡점의 좌표 하나가 1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다가 ax 플러스 b를 잘 얹어가지고 스무스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면 ax 플러스 b의 효모는 두 개야. 이 점에서의 변곡 접선이 되든가 아니면 이 점에서의 변곡 접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뺐을 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내포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알면 계산이 되게 간결해지기도 하는데 그럼 노란색이 상황이냐 빨간색이 상황이냐만 구하면 되지? 그치? 근데 봐봐. 이제 F'E가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F'E라는 건 F'E가 양수라는 건 우리 아까 이제 미분해놨던 거 쓰자. 뭐 이거였던 것 같아.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얘가 뭐다? 양수다. 이 넣으면 이게 다 양수다, 그지? 그럼 G'2도 양수여야 돼. 근데 GX는 로그 빼기 직선이거든, 그죠? 로그 빼기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는데 빨간색 상황 한번 봐봐. 빨간색 상황. 그리고 x가 2인 곳은 여기겠지? 빨간색 상황을 보시면 직선 기울기가 커요? 로그 기울기가 커요? 그러니까 음수가 돼. 여기서 이 G'E가 음수가 된다고. 뭐야 이거? 맞아요? 근데 노란색 상황 보면 노란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 기울기가 커? 직선 기울기가 커? 그래서 양수가 돼. 그래서 여기가 답이었던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야. 되겠어? 그럼 봐봐.
여기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 ax 플러스 b라는 사실을 알면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2, holy shit. 로그 함수만 보면 되니까 l은 2분의 9고 이제 직선식을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여기 기울기만 오면 되지. 기울기는 아까 여기 미분 한 번 한 거 다 지워버려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은 거지, 그치? 그쵸? 뭐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낼 수도 있어. 질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이제 공부해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실전에서 이런 걸 찾긴 좀 힘들지. 29번으로 갑시다. 물론 그 F알파라는 것이 X-알파는 아닐 수 있으나 다른 형태로 근을 가져도 이게 미적분이잖아. 다른 형태로 근을 가져도 결국에는 스무스 포인트란 얘기야. 자, 29번은 굉장히 쉬워요. 갑시다. 자, 두 정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대소관계가 밝혀져 있고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어. 자, 모든 자연수 an에 대하여 an이 이렇게 생겼대. 그렇지? 그럼 봐봐. n이 자연수니까 얘가 1, 2, 3, 4가 될 때마다 얘는 죽거나 살거나 할 거야. 그렇지? 각도가 누웠다, 섰다, 누웠다, 섰다 하니까.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가 되는 동안 죽거나 살았다가 할 거란 말이야. 누웠다, 섰다 이래 버리니까. 그러면 이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가 굉장히 이뻐요. 순환성을 무조건 가질 거야. 가볼게.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서 있는 각도니까 얘가 1이고 얘가 0이지. 알파. 2 넣으면 어떻게 되니? 파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죽죠? 마이너스 베타. 3 넣으면 어떻게 되니? 2분의 3파이로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죽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4 넣으면 어떻게 될까? 2파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죽죠? 베타.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이제 다 곱하면 4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싹 곱해주면 4란 얘기고 알파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되죠? 여기서 이제 알파와 베타로 가능한 애들을 좀 뽑아보고 갈 수 있어요. 자, 알파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알파가 뭐 2일 수 있을 거고 뭐 1일 수 있을 거야. 자, 곱해서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알파가 2일 때 베타는 1, 알파가 2일 때 베타가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가 1이면 베타가 2는 안 되고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가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하겠다. 됐죠? 알파가 마이너스 2일 순 없겠지. 더 작은 숫자가 베타니까. 이해돼? 그냥 곱해서 2 되는 거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생각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가볼 건데 내가 알파 5번부터는 왜 안 했냐면 여기 1 넣으면 90도잖아. 그죠? 5번 넣으면 어차피 450도니까 값이 같아지지. 그러니까 5번부터 8번까지는 이 값이 반복될 거야. 됐어? 그럼 A4n-2라는 건 뭐니? A2, A6, A10 이런 친구니까 마이너스 베타야. 그 다음 A4n-3 뭐니? A1, A5, A9 이런 얘기니까 알파일 거야.
그렇죠? 그럼 요 식이 굉장히 쉽게 써져요. 자,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베타라고. (1 마이너스 r분의 b).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보셔야지. B1이 양수고 등비수열 AN이 어떤 수렴하는 문제니까. 자, BN의 공비를 내가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은 여기는 알파 곱하기 BN이라 B2N일걸? 문제 봐봐. 그지? 잠깐만. 2N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이거 초항 B2고 공비 R제곱이겠다, 그치?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합 구조는 이제 보통 연립할 때 나누잖아, 그죠? 그럼 이거 1이고, BB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1 플러스 R. 그럼 R분의 1 플러스 R.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그럼 R분의 R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다. 이런 식이 하나 잡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좀 후보군을 줄일 수 있는 수단도 있긴 하거든. 요 식 잠깐 봐봐. 지금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1-R은 무조건 양수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B1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도 양수거든. 그럼 요것도 양수여야 6이 되겠네. 그럼 베타는 뭘까? 음수겠죠. 그래서 이걸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3개만 해보시면 돼. 오케이, 갑시다. 자, 2랑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R 플러스 1 오버 R이 2랑 마이너스 1 넣는 거니까 2가 돼. 그럼 여기서 2R은 R 플러스 1이고 R은 1이 돼버리는 거니까 불가능해. R은 요 사이에 있어야 계산이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R분의 R 플러스 1이 알파가 1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1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2분의 1이거든. 그럼 2R 플러스 2는 R이 되면서 R은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이것도 불가능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R분의 R 플러스 1이 자, 알파 베타가 이제 이런 상황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거든. 이렇게 쓸게. 그럼 2R 플러스 2는 마이너스 R이 돼서 3R은 마이너스 2가 되고 R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자, 이런 상황만 가능하겠지. R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찾으라는 건 이거란 말이야. 그럼 BBR이 있어야 돼. BBR 제곱이 있어야 돼, 그치? R은 찾았으니까 이제 B 찾으러 갑시다. 자, 이 R이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내가 뭘 집어넣어서 만들었냐면 이걸 넣어서 만들었거든?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2가 되고 1 마이너스 R이니까 1 플러스 3분의 2, 3분의 5가 되겠지? 그럼 분모에 3분의 5가 깔려야 되니까 올라오면 5분의 3이 돼요. 얘가 6 된다라는 건 툭툭 나눠가지고 B가 5가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답이 B제곱 R제곱이니까 25에 R제곱 9분의 4가 와서 9분의 100입니다. 답이 109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냥 순환하니까 얘네들 그냥 상수로 바로 잡히고 뭐 이 계산하는 것도 그리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잡으셔야 계산해서 막힘이 없겠지. 끝이야. 29번은 쉽죠. 작년 수능 29번도 이런 뉘앙스였어요. 돼? 30번.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예. B, BN. 저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B2에는 B2, B4, B6지. 공비 R 제곱, 초항 BR.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이해했어요. 좋아요. 끝이야? 윤규 이해돼? 집에서 다시 해봐야 돼. 좀 천천히 풀어놓은 영상도 있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는 건데. (30번) 네. 저는 등비수열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니네가 낸다 그랬다며, 니네 쌤이. 그러면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범위 안 들어가는 거는 뺐어요. 이 중간 범위 쉬는 무슨 중에 들어가냐고 너네가 어쨌든 배운 거다 들어가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아니 근데 그 중간고사까지 그 똑같은 얘기 하셨죠? 자, 이제 30번을 할 건데, 얘들아, 30번은 어려워. 일단 어렵긴 한데, 이게 또 포인트는 간단하거든? 근데 이제, 너네가 합성함수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합성함수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런 합성함수. 합성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편의상 이제 gx를 뭐 속함수, 뭐 fx를 이제 겉함수라고 부르거든? f의 gx를 합성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니? 잘 봐. 예를 들어 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gx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으로 변하는 동안 gx의 값은 이런 식으로 춤을 추잖아. 맞아? 이 gx의 y값들을 y값들을 새로운 정의역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보통 합성함수를 다루실 때는 이 속함수의 범위 판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겉함수에서 살펴볼 범위가 정해져. 요만큼만 보면 돼. 왜? 지금 gx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3이지. 그러니까 y값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를 춤춘다라는 건 x값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를 춤추는 어떤 fx라는 얘기지.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해. 그래서 보통 이제 메가 같은 데서 이런 걸 가르칠 때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n축 기술로 막 다루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분명히 그 n축을 풀어놓은 쌤들이 계시긴 할 텐데 필요 없어. 그 정도까지도. 알겠지? 자, 이제 하나씩 가보자. 자, 일단 gx를 보면,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고, 보통은 이제 꿀렁이는 게 많지. 그치? 3차 자체가 워낙 구조가 간단한 함수라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로는 잘 출제되지 않죠. 자, gx가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봐봐. 이게 좀 선을 넘은 함수야. f 안에 일단 1 플러스 2 마이너스 x 승분의 2라는 어떤 함수 합성이 한번 돼 있지.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접어놓은 거거든. 그치? 사실 얘는 합성이 3번 된 함수야. f 안에 어떤 함수를 이렇게 싹 합성해 놓고, 그치? 이걸 한 번 더 접은 거야. 이 절대값 함수도 있잖아. 어떤 여기에다가 fx를 합성한 거거든. 사실 이게 합성이 3번 된 거야. 마지막 합성 규칙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원래 이거 내시면 안 돼. 근데 냈어. 오케이? 어쨌든 오지게 복잡한 함수가 있고, 자, 엄청난 힌트죠. 사실 수능에선 저 문장이 다지. 저거 가지고 기울기도 찾고 연속성으로 함수값도 찾고 막 다 하는 거지. 자, 함수 gx나 x는 여기서 극소 예고를 하고 했어요. 근데 미분 가능하니까 극소에서 기울기는 당연히 0일 거야. 그리고 g0은 양수라고 했고, 그다음 밑에 있는 g' ln3이 음수이다. 그다음에 g' 마이너스 ln3의 절대값이 뭐 8분의 3의 어쩌고다라는 것은 다 이제 계산을 위한 어떤 값일 거야. 이제 계산해 볼 거야. 접근을 해볼 거야. 이제 gx 추론을 갈 거야. 자, 근데 추론을 하려면 이거 좀 간추려야 돼요. 이 상태로 미분을 계속 못 하니까 내가 안에 있는 함수 일단 hx라고 줄 거야. 알겠어? 그리고 분석해 봐야 돼. 속함수를 분석해야 뭐가 나온다고? 겉함수의 정의역이 나와.
알겠지? 그럼 이걸 그려야 되니까 어쨌든 미분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상태로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계속 튀어나올 거야. 싫어. 그래서 위아래 2의 x승을 곱할게. 자, 이렇게 해놓고 프라임을 할게요. 자, 계산이 좀 많을 거라 간결하게 할게.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이 되면 이 부분은 지워져. 그래서 분자는 2x만 남아요. 여기까지 돼? 내가 지금 h'을 구한 이유는 뭐지? hx를 그려보려고 구한 거거든. 그럼 그리려면 우리가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중요하지. 극대극소를 기준으로 보통 그림을 그리니까. 대답해봐. 지금 h'이 0 되는 곳이 있니? 어때? 안 돼요. h'이 0 되는 곳은 없어. 왜? 분모도 항상 양수고 분자도 항상 양수니까. 그럼 봐봐. h'의 부호 판단할 수 있겠어? 0보다? 그럼 얘들아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원래 함수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지? 증가. 그렇지. 그래서 hx가 굉장히 간단해. 그냥 쭉 증가하는 어떤 함수야. 알겠지? 중간에 극대극소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점근선조차도 없는 아주 깔끔한 함수잖아. 그래서 그냥 플러스 무한이랑 마이너스 무한만 보시면 돼요. 누구의? 얘. 자, 플러스 무한 해봐. 플러스 무한 해보세요. 2.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갔을 땐 요 2가 점근선이란 얘기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 해보세요. 0이죠. 0 플러스 1분의 0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0 플러스 1분의 0이지. 아, 밑에만 0이라고 놓고 위에는 그냥 2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 넣으니까 0이지. 그럼 이 함수의 좌극하는 이제 0이란 얘기지. 그 저쪽으로 갔을 때. 그래서 함수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냥 hx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뭐 이 상태로 해도 되는데 절대값이 달려있으면 니들이 미분된 함수를 표현하기가 힘들잖아. 네, 그래서 이 절대값 fx도 지금 이 문제에서만 잠깐 ix라고 쓸게. 오케이? 그럼 gx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저 gx 표현을 i 안에 h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g'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치? 밑에 것도 오지게 계산해야 되고. 자, 미분 갈게. i' hx 곱하기 h'x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0을 넣으면 몇이 된다? 여기에 0을 넣으면 몇이 된다? 0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좀 간결하게 해석할 거야. 봐봐. 너네 이거는 양수잖아. 지금 보니까.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h0 한번 구해봐. 1이지. 수학 많이 쉬었어? 수학 오래 쉬었어? 수학 오래 쉬었어, 얘들아? h0은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0 넣으면 이제 i' 1이 되는 거고 얘가 0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i'은 뭐였냐면 3차 함수 접은 거거든. i는 뭐였냐면 3차 함수 접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기울기 0이라는 건 그냥 3차 함수의 기울기가 0인 곳이 1입니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이해되지? 뭐 함수를 접으면 이제 어떤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차피 기울기가 0인 곳은 원래 함수의 기울기가 0인 곳이랑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f'1이 0이라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G0은 양수라고 했는데 뭐 여기다 0 넣으면 또 1 되면서 I1일 거니까 이 문제는 그냥 I1이 양수입니다 뭐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돼요?
자, 이제 추론을 좀 해볼 건데, 이만큼 찾았잖아. 그럼 fx가 3차니까, 지금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다? 오른쪽에다가 쓰자.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나서 잘 봐봐. 근데 gx가 1에서, 즉 x는 0에서 극소라고 했어. 이건 괜찮지. 극소인 그림 되지. 이건 극소야 아니야? 아니지. 근데 내가 지금 그린 게 fx잖아. 근데 ix가 극소를 가지면 되거든 결국에. 그렇잖아. i 어쩌고가 극소를 가지면 이 gx도 극소인 거거든. 얘를 극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축이 지나가서 얘가 접해 있으면 돼. 그럼 1에서 극소잖아. 그렇지. 밑에 있는 게 f고 접힌 게 i야. 여기까지 돼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이미 1에서 극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x축이 지나가야 돼. 그리고 접었을 때 뭔 소리야. 아래로 지나가야 돼, x축이. 그래야 접었을 때도 여전히 그렇지. 1에서 극소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제 G'-ln3이 음수입니다. 한번 이용해 볼게.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gx의 정의역 역할을 하고 있는 hx의 범위를 이미 살펴놨다라는 얘기야. 0부터 2까지. 그치? 그럼 이 함수도 있잖아. 이 함수도 있잖아. 이 함수도 있잖아. 전범위에 걸쳐서 보는 건 아니야. 몇부터 몇까지만 보는 거야? 0부터 2까지만 보는 거야. 0부터 2까지만 보는 거야. 선생님, 여기 다른데요? 아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이 정의역이 0부터 2 사이야. 알겠어? 0부터 2까지만 보는 거야. 0부터 2까지만 보는 거다. 알겠어? 근데 지금 gx가 뭐 하다 그랬어? 그럼 첨점, 꺾인 점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점 있지. 이런 점 있지. 이게 0과 2 사이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럼 지금 이런 관점도 줄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뭐 여기가 0이고 2가 이런 데서 끝나야 되는 거지. 이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그럼 0과 2 사이에서 첨점이 생겨. 누구의? gx에. 이해돼요? 오케이, 갑시다. 자, G'-ln3이 음수라고 그랬어. G'-ln3이라는 건 여기다가 ln3을 넣으란 얘기야. 그치? 근데 어차피 어떤 값을 준 건 아니고 부호를 준 거니까 누구의 부호 판단을 하란 얘기지. 이건 양수잖아. 그럼 직낄게. 얘가 음수란 얘기야. 알겠어? I' 어쩌고 ln3이 음수란 얘기예요. 여기다 ln3 넣어보자. ln3, ln3.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지. 그럼 I' 2분의 3이 음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그림은 안 돼요. 1의 오른쪽에서 계속 기울기가 뭐야? 이건 탈락. 알겠어? 얘는 1의 오른쪽에 있는 2분의 3 어딘가가 음수일 가능성이 있어. 그치? 2분의 3이 이런 데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쭉.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고 저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 I''이 2분의 3, I''이라고 써야 되는데 I라고 썼다. I' 2분의 3이 음수인 그림은 이게 아니고 저거야. 1.5에서의 기울기. 자, 2분의 3에서의 기울기가 음수인 그림은 이건 안 돼. 1 오른쪽에서 보는 거예요? 1.5니까.
돼요? 아, 네. 이 그림은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불가한 건 지워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 하나가 그림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킨다라는 조건으로 준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써야지. 자, 마이너스 ln3은 이걸 ln 3분의 1로 보시는 게 대입하기 편하실 거야. 알겠어? 가보자. 일단 우변에 g ln 3분의 1 한번 구해보자. 여기다가 한번 3분의 1 넣어보자. ln. 그럼 여기다 ln 3분의 1 넣어야 되지. 여기다가 ln 3분의 1 넣어보자. 3분의 4분의 3분의 2 계산하면 틀렸어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4분의 2도 맞네. 됐어? 그럼 요게 뭐라고? 2분의 1. 됐지? 그럼 I 2분의 1이네. 그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I 2분의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I 2분의 1을 F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F야. 이게 F야. 그치? 그럼 2분의 1인 곳에서 함수값은 원래 음수였잖아. 근데 접힌 거 아니야. I 2분의 1이라는 건. 그래서 I 2분의 1은 마이너스 F 2분의 1이야. 이 친구의 부호가 바뀐 수.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산해야 돼. G' 자리에다가 ln 3분의 1 넣어보자. 자, 여기다가 ln 3분의 1 넣은 거 아까 계산했지, 우리. 2분의 1이었니? 아까 H ln 3분의 1 계산했지. 2분의 1이었지. 그럼 I' 2분의 1. 그 다음에 H'에다가 2분의 1 넣어보자. 여기다 2분의 1 넣어볼게. 그럼 이거 ln 3분의 1 넣어볼게. 그럼 ln 3분의 1 넣으면 위에 거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3분의 4의 제곱 9분의 16 괜찮아? 네. 바로 해도 돼? 여기다 ln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1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 맞죠? 계산하면 8분의 3이야. 알겠어? 그럼 8분의 3은 이렇게 제껴도 돼. 절대값 씌워도 제껴도 되지. 자, 이제 I 2분의 1 절대값 한번 생각해 볼게. 2분의 1에서의 기울기인 거잖아. 그치? I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 근데 1 기준으로 왼쪽에서 보니까 기울기가 계속 어때? 음수죠? 네. 음수죠? 얘가 I 2분의 1이야? I 프라임인데 또 잘못 썼지. I 프라임 2분의 1은 그럼 부호가? 야, 음수. 음수니까 나올 때? 음수.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결국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오케이. 자, 이제 가볼 거야. 마지막에 뭐 해야 되냐면 G0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지금 이 문제가 G0이면 여기다 0 넣는 거니까 I H0. 그러니까 아까 H0 1이었지. 네. 그러니까 I 1이야. 그래서 나는 F1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지금. I가 Fx였으니까. 그치? 근데 지금 1에서의 함수값이 이미 음수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F1인 거야 이건. 그치? 그리고 얘들아, 이게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여서 니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 이미 이게 밝혀졌거든? 그치? 여기 1에서 지금 극대를 갖는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이 3차 함수가 한번 미분돼도 x-1이 살아있어야 되지. 이 얘기를 못하는구나. 그거 몰라? 아주 이해했어요. 윤교도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F'-1이 0이려면 미분했을 때 x-1이라는 인수가 살아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fx가 x-1을 적어도 2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fx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아, k는 안 되겠다. k 지금 문제 있지 않아? k 없니? 없으면 쓸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1 넣었을 때 함수값도 0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 함수잖아. 그냥 내 말 들어봐. 이런 함수잖아. 이건 이해되잖아. 그치? 뭐 알파가 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냥 내 알파 1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실제로 여기 0이야? 몰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추론해 놓은 결과를 보면 음수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알겠어? 얘들아, 자, 그래프 해석 문제는 항상 구조가 이렇단 말이야. 자, 그림으로 추론을 다 했지. 문제로 그림 추론을 다 했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세팅 fx, 그 다음에 calculate.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래. 그죠? 자, 다시. find fx 하고, setting fx 해가지고, 마지막에 계산. 이게 이제 모든 그래프 해석 4점짜리 문제의 구조지. 나 setting fx, 나 find fx를 다 했어, 이제. 그럼 이제 세팅해서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다음 함수를 세팅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이건 굉장히 자주 하는 짓이에요. 되겠어? 다 했어, 이제. 자, F'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할 준비가 좀 됐는데, I'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의 기울기인데, 원래 함수에서의 기울기가 반전돼 있겠지? 그래서 F' 2분의 1을 찾아서 부호를 바꿔줄 거야. 간다.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2분의 3 빼기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알파. 돼? 근데 요거 부호를 바꿔야 I 프라임 2분의 1이야. 요렇게. 그 다음 F 2분의 1이면 여기다 2분의 1 넣는 거예요.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에 1,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플러스 K. 요렇게 힌트가 하나 나와. 됐어? 그 다음에 I1이 양수다. 즉 F1이 음수다 한번 써야 돼. 지금 F1 음수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애초에 여기서 이 그래프가 끊어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2에서 fx의 함수값도 밝혀져 있어. f2가 음수야. 그죠? f1도 음수고. 근데 이제 f1은 넣어봤자 k니까 그냥 k가 음수입니다 밖에 안 나와서 안 쓸게. 자, f2는 음수입니다 한번 써보자. 자, 2 넣으면 1,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요게 음수야.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는 음수잖아. 이제 요 두 식을 잘 감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자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거든. 근데 최종 목적은 뭐냐면 얘 찾는 거잖아. 이거의 최소값 찾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1 넣어봐. 근데 이제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나 얘 최소값 찾으면 이제 문제 끝이다. 자, 그래서 k 범위 찾을 거야. 요 k 범위 찾을 거야. 그럼 알파를 k로 바꾸면 돼. 근데 관계식 다 나와 있잖아. 4 곱하고 넘기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알파니까 1로 넘기자. 마이너스 3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4k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알파는 4k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4k 마이너스 6분의 1. 돼요? 여기가 3분의 4k 마이너스 6분의 1. 그럼 3분의 7k.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6분의 11.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1 곱하기 7분의 3. k 값이 마이너스 7분의 14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그럼 마이너스 k는 14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지금 보면은 f2가 0이어도 괜찮네. 그러니까 2가 여기까지 끌려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 이퀄 들어가야 되고 여기 이퀄 들어가서 답은 14분의 11이야. 둘이 더하면 25예요. 그러니까 미적 30번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맞추면 이제 표점이 150점이 나오는 거지.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되게 많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감내시. 요거요. 저거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이거요? 네. 여기서 찾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문장들 좀 써줄게, 얘들아. 이거 G 프라임 0에서 찾은 거고, 이거는 나에 있는 G 프라임 LN 3에서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저기 마지막식 여기서 찾은 거, 이거에서, 여기서.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정리하자면 합성함수가 나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fx가 3차라는 건 오케이. 근데 정역이 조져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분석해. 그랬더니 족밥이야. x가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가는 동안 hx는 고작 해야 0부터 2까지. 너무 귀여운 거야, hx가. 그치? 이 fx가 막 난리칠 수는 있는데 어쨌든 0부터 2까지만 해석하면 돼. 알겠어? 그리고 힌트를 찾았다 보니까 첫 번째 또 3차 함수의 개중요한 힌트가 딱 밝혀져. 프라이밀이 0이래. 그럼 방법은 두 개야.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거나 대신 1에서 극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접은 함수는 이렇게 접히거나 이렇게 접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힌트를 이용해 보니까 이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 정답이었어. 돼? 끝이야, 끝. 나머지는 싹 계산. 너무 재밌죠? 자,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의 제 2, 4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각각 M1, M2인 두 직선을 L1, L2라고 하고 직선 L1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을 L3라고 하자. 그럼 L3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1이겠지. 그쵸? Y축 대칭 이동시킨 각은 이제 더해서 180도가 되는 특징이 있고 이 각이랑 이 각 탄젠트 값이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기울기는 반대지. 이런 설명은 필요 없지. Y축 대칭 돼 있으면 원래 기울기 부호 반대지. 자, 직선, 그래서 L3가 두 직선 L1, L2랑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면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AB가 12고, 그 다음 AC가 9래요. 그 다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2분의 15래. 여기까지 되겠어?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78 곱하기 M1, M2야. 자, 가봅시다. 자, 일단 AC 9가 주어져 있고 AB 12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ABC의 외접원을 이용해서 바로 구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각을 바로 구해줄 수 있겠어. 그치?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이제 암산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 자, 사인 법칙은 항상 이렇게 사용하도록 연습하시고요. 사인을 구하려면 2R분의 A를 해야 돼. 즉 15분의 어쩌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사인 알파를 구하려면 뭐야? 변이 없네? 이런 데를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사인 감마를 구하려면
15분의 12, 5분의 4. 그럼 코사인 공짜. 자, 사인 베타는 2R분의 A, 그 자기 자신의 대변, 15분의 9. 그럼 코사인 베타 공짜. 근데 감마가 지금 둔각처럼 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달려야겠다. 여기까지 되겠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지 한번 보는데, 결국 기울기라는 것은 나가더라.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랑 연관이 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점 A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나서 이런 데를 뭐 세타라고 주면 M1은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냥 탄젠트 세타고, M2는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냥 탄젠트 알파 플러스 세타야. 이해되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되지. 자, 그 다음에 그럼 탄젠트들이 필요하니까 탄젠트도 잠깐 구해 놓을게. 암산할 수 있어? 5분의 4니까 3이니까 3분의 4.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사인이 5분의 3이니까 4니까 4분의 3. 베타는 예각이니까 양수.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어쨌든 탄젠트 알파 값이 필요하긴 할 것 같거든? 탄젠트 알파 한번 구해볼게. 근데 이제 알파라는 것은 파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얘를 구해주면 돼. 그치? 그러면 나는 각을 이렇게 두 개로 보고 탄젠트 뺄셈 공식을 쓸 거야. 1풀 탄탄분의 탄마탄. 간다. 여기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 와야 되지. 그러면은 탄젠트 베타랑 부호가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와야 돼. 그 다음 여기 탄젠트 감마가 와야 되죠. 감마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탄마탄. 그럼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감마니까 얘 빼기 얘. 그럼 4분의 3 플러스 3분의 4네. 그럼 12분의 9, 16. 오. 지금 했었어야 되네, 딱. 머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네. 그럼 24분의 25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세타인데, 세타는 이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아. 봐봐. B에서 X축이랑 평행한 선을 그리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각도 두 개 절반이다. 왜냐면 이 L1이랑 L3 자체가 Y축 대칭 각이었잖아. 그럼 X축으로 쫙 가르면 여기 각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 2분의 베타 아니니? 그치? 그럼 억각성질에 의해서 얘도 2분의 베타야.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2분의 베타였어. 개꿀. 알겠어? 여기서 봐봐, 얘들아. 내가 탄젠트 베타를 알고 탄젠트 2분의 베타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반각 공식을 한번 쓰면 되거든. 너네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만약에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알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1마 탄탄분의 탄뿔탄을 쓰면 돼.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3분의 1 넣으면 되니까. 근데 탄젠트 세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탄젠트 2분의 세타를 만약에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이건 되게 피곤해요. 4분의 3을 여기다 넣어서
이걸 넘겨서 막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기도 하고 막 루트도 달려있다 보니까 계산도 힘들 뿐더러 탄젠트 값을 막 탈락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세타 값을 알고 탄젠트 세타 값을 알고 내가 탄젠트를 각을 절반으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있잖아. 이때 머리에 요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서 하는 게 되게 좋아. 봐봐,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라는 건 이제 이런 얘기지. 여기에서 이 빗변의 길이랑 같은 길이로 연장선을 하나 더 그려.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지.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세타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세타야. 그럼 탄젠트 2분의 세타가 9분의 1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해요. 알겠어? 그럼 지금 내가 탄젠트 2분의 베타가 필요한데 탄젠트 베타가 있잖아? 4분의 3이었지? 그럼 이런 얘기지. 그럼 2분의 베타는 3분의 1이야. 알겠지? 탄젠트를 반각으로 줄일 때는 요 그림을 써. 기하적으로 해. 이거 하지 말고요. 요거 이제 1마탄 탄분의 탄뿔탄. 2분의 베타랑 알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탄젠트 2분의 베타 값 3분의 1이니까 오면 되고, 그 다음 탄젠트 알파 값 아까 구해놨지. 24분의 25. 자, 계산하면 72분의 25고 72에서 25 빼야 되니까 47이야? 아, 이거 24분의 1로 하면 돼. 33인가? 24분의 8이니까, 그치? 자, 계산이 조금 이상하네. 탄젠트가 내가 계산이 잘못됐네. 24분의 7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 계산이 좀 틀렸나 보다. 잠깐만. (5분의 3) (4분의 3) 내가 이걸 사인으로 계산해서 가지고 왔네. 탄젠트 해도 상관없는데 왜 탄젠트가 안 되지? 아, 탄젠트 감마가, 가만히 있어봐. 1풀 탄 분의 탄마탄 마탄. 아, 아까 계산 잘못했네. 여기 마이너스로 계산했다 아까, 그지? 그럼 12분의 마이너스 9 12분의 7 24분의 7이네. 쏘리. 탄젠트 알파가 여기 24분의 7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7, 8에 15. 그 다음에 이쪽은 72-7이니까 1마탄탄분의 탄뿔탄. 몰라, 맞겠지. 24분의 8 15. 72에서 7 빼면 5 65.
됐죠? 이렇게 해서 3 되고 65분의 45. 자, 답은 78 곱하기 M1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65분의 45 13분의 9지?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하면 3 18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야. 좀 많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근데 내가 이거 답지가 없어. 그러니까 빠른 정답은 있는데 답지가 없어. 그러니까 답지 풀이도 꼭 보세요. 근데 2분의 베타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 이렇게 안 했으면 나보다 더 어렵게 풀었을 거야. 됐지? 근데 포인트는 요거. 이거 수학 1에서도 니들 공부 잘 안 했을 거야. 세 개의 각이 있잖아. 그치? 근데 두 각이 밝혀지면 얘를 구할 수 있어. 미적분에서는. 파이 마이너스 어쩌고 해가지고. 알겠어? 덧셈 공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수 1에서는 못했던 거라고. 수고했어. 쉬고 와.